캐스터원의 스포츠 나이트.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원입니다. 인사 받으시와요.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눈발 엄청 날리고 지금 그 기온이 급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스나와 함께. 저 오리지널이야? 가리지널이야? 당신 진짜야? 가짜야? 하루의 마무리는 스나와 함께. 스나 스포츠 나이트 이거 말고 스나이프 말고. 옆 동네 이주원 아니에요 라고. 괜찮습니다. 몸에 어떻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누구면 어떻고. 자, 서울 자존심님, 강원도인데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라고. 조심하십시오. 조인성 김재원님, 부산인데 부산도 내일 춥네요 라고. 알겠습니다. 풋볼님도 어서 오시고. 자, 오늘도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2025년 KT의 내야의 교통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기에 앞서서 제가 걱정돼서 파워동주님 감사합니다. 시즌 시작되면 순식간에 10,000명 넘을 듯이라고. 과찬이시고요. 제가 열심히 더 해야죠. 하여튼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민 선수의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허경민 선수 요즘에 함부로 머리 가르마를 8대2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8대2 가르마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대2 가르마가 어떤 분이 8대2 가르마를 지금 고집하면서 자꾸 8대2 가르마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8대2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진 찍기 전에 대기실에서 8대2로 누가 해주디 머리를? 중요한 건 이 남들이 웃을 때 저게 뭔데 웃지? 하시면 모르겠으면 그냥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보세요. 큰일 나요 이거 안 웃으면. 아무튼 자, KT는 팀 내야의 핵심이자 사령관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한화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허경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KT의 3루에는 황재균이라는 터줏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허경민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황재균 선수의 자리가 연쇄 이동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언론에서 이강철 감독님도 아예 플랜을 얘기를 했죠. 3루는 허경민, 1루는 황재균.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재일 선수, 문상철 선수가 폭탄 맞은 거죠. 그럼 이들은 플래툰으로 나가거나 때에 따라서 1루 수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3루하고 1루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유격수하고 2루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수 선수가 유격수로 가고 권동진, 오윤석, 천송호 이런 선수가 2루를 경쟁해서 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김상수가 그대로 2루에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권동진 이런 선수들이 숏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산타님 말씀하신 대로 저긴 도대체 내야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내야의 나이가 많죠. 내야의 나이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로 수비 안정감은 그래서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허경민은 아직도 저는 3루 수비는 대한민국에서 뭐 원투 들어간다 수비만 놓고 보면 빠따질도 뭐 문제 없고 김상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신체 능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허경민, 김상수가 다 오지환 동기잖아요. 안치홍 이렇게.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들이니까 이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유격수 한 자리가 KT는 가장 문제일 겁니다. 유격수 한 자리가. 근데 보세요. 포수 장성호, 1루수 황재균, 3루수 허경민, 유격수나 2루수 김상수.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야의 경쟁력은 어디다 갖다 놔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타자의 강백호, 대타로 문상철, 오재일이면 여기 빠따 살벌합니다. 그걸 우리가 쟤넨 도대체 평균 연령이 몇 살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타자들의 능력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격수가 뭔 심우준이에요. 심우준 한화 갔는데. 여태 그 얘기했구만. 그래서 오히려 KT는 외야가 로하스, 김민혁, 늘 나머지 한 자리 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빠따가요. 빠따 구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백호가 지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재일, 문상철이 다 대타로 나와야 돼요. 오재일, 문상철이. 거기에 그렇죠. 한화에서 보상 선수로 장진혁 선수가 넘어갔잖아요. 왜야? 그럼 배정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KT가 심우준 선수가 빠져나가고 오히려 공격적인 그림은 더 좀 좋아진 느낌? 조용호 선수가 방출된 게 좀 의외였죠. 전 그게 장진혁 선수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KT가 저는 여전히 충분히 5강 안에 들 수 있는 팀이다. 단 이건 궁금합니다. 뭐가? 올해도 시작을 또 밑바닥에서 뒹굴다가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또 샤워하러 나오나 또? 한 7월 달서부터? 그게 궁금해요. 올해도 그러나?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풀 버전을 한번 보시면 그때 우리 글램핑장 가갖고 박형수 코치랑 저랑 우규민 선수랑 아들놈이랑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니네는 전반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후반 되면 올라오는 게 그게 무슨 버릇이야?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막 웃잖아요. 경수 코치가. 근데 자기네들도 그런 그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긴 있대요. 아무리 떨어지고 있어도 에이 때 되면 또 뭐 한번 흐름 타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묘한 기대감이 생성되고는 있대요. 진짜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갖고 있는 위닝 멘탈리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끼리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생겼고 저는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을 너무 인정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에 저는 이 양반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말 안 할게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렸던 감독이 바로 이강철 감독님이셨어요.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이강철 감독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KT 팬 여러분들은 이강철 감독님이 뭐 그 불펜 갈아 쓴다, 갈아 마시고 무슨 뭐 한다고 하자 인정. 근데 성적을 그러면서 없는 살림에서 있는 살림으로 옮기면서 선수들에게 멘탈리티를 심어주고 선수들의 그 신뢰를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선수들이 얼마나 이강철 감독님을 신뢰하는지. 그래서 KT는 올해도 5G다. 아 뭐래. 다음. 요게 이제 누구냐? 케이시 켈리입니다. 머리를 많이 잘랐죠. 이게 뭐냐 하면 셀프 홍보입니다. 셀프 홍보. 예수님 미용실 갔다 온 거죠. 이게 뭐냐? 켈리가 작년에 메이저 콜업이 돼서 맛을 보고 마이너에서 내려와서 선발로 던졌는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FA 신분입니다. FA 신분.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켈리가 돈이 없어서 야구를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벌만큼 벌어갔는데. 그렇죠. 야구에 대한 리스펙과 야구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은 기분 좋은 도전일 거예요. 그렇다고 간절하지 않다? 아닙니다. 절대. 너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켈리가 마이너에서 트리플에서 선발로 뛸 수 있을 정도의 구위라면 LG에서 왜 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냉정하게 켈리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힘든데 미국에서 버티기 솔직히 힘들 거예요. 구속이 너무 떨어지고 구속이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구위가 더군다나 걔네들은 미친놈들인데 비슷하면 방망이 나가는 애들인데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켈리도 뭐 너무 켈리 같은 경우에는 코치로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저 같으면 우리나라 와서 코치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MLB나 이런 뭐 마이너리그에서 아버지는 이제 트리플 A 감독이시니까 얼마든지 야구에 관련된 일은 더 할 수 있으니까 LG 투수 코치 멋있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LG 최초로 외국인 감독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켈리가. 제 바람은 LG가 외국인 감독이 와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1순위. 켈리. LG에 대한 문화도 잘 알고 LG 트윈스에 대한 성격, LG 트윈스 팬들에 대한 리스펙트 다 있는 친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LG 조직에서 투수 코치서부터 해갖고 쫙 해갖고 좋잖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리스펙, 역시 켈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야구 팬들. 요런 거 좋아하십니다. 유튜브에 어그로 끌기 딱 좋아. 2025 KBO 리그 주목받는 신인 베스트 10. 이런 거. 내용 아무것도 없어. 다 아는 내용. 근데 썸네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내용은 다 아는 얘긴데.
저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올 시즌 5강 후보는 누구? 그거 내일 편집본 나간다 아침에.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지. 그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그건 해야지 이 양반들. 자, 올해 이제 주목받는 신인들이 첫 번째 정우주 선수입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대한민국 넘버원. 다음 롯데 김태현. 그리고 여기 삼성 배찬승 별표 좌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야수. 이 정근우 아닙니다. 정근우 아니에요. 박준순 선수입니다. 정현우 선수가 지금 키움에 여기 사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우주가 전체 1번이냐 정현우가 전체 1번이냐가 김도영이냐 문동주냐만큼 관심이 있었던 시즌이었죠. 그런데 전체 1순위는 정우주였습니다. 한화가 정우주를 뽑았기 때문에 키움은 당연히 정현우를 뽑았죠. 그런데 한 가지. 키움은 올해 NC에서 1라운드 지명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키움은 죄송합니다. 정현우가 먼저 뽑혔죠. 죄송합니다. 정현우가 먼저 뽑혔습니다. 맞아요. 정현우가 먼저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말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완이 역시 유리하다. 정현우, 배찬승. 가치가 그 선수들이 정우주보다 낫다가 아니라 가치 면에서.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화가 6명을 데려갔죠. 신인 투수 3명에다가 한지훈 선수, 내야까지. 포수 한지훈, 내야, 외야.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롯데 김태현 선수. 그 다음에 배찬승 선수가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이유래 선수가 올해 루키 중에 좌완은 배찬승이 넘버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가 150을 쉽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LG는 김영우, 그 다음에 타자로서도 가능성이 있는 추세현, 요런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박준순 내야를 뽑았고요. 기아는 김태형. 자, 그런데 솔직히 기아의 루키 투수는 결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아가 워낙 투수진이 좋아갖고. 그런데 한화의 우리 정우주 선수나 키움의 정현우, 특히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몸만 이상 없으면, 체력적으로 이상 없으면 들어갈 수 있고, 배찬승도 전 충분히 자리를 찾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선수는 조금 좀 아리까리. 아리까리. 근데 저는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리그에 좋은 신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한 4년, 5년 연달아서 괜찮았다가 한 10년 망이었다가 또 한 4, 5년 괜찮은 제목들 연타로 들어왔다가 이 주기가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루키들이 조금 괜찮은 사이클에 걸려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만 보면 딱 나와요. LG가 정우영 선수서부터 박명근 선수, 유영찬 선수 이렇게 루키들이
매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루키들이 LG가 이렇게 매년 나오는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때려 죽여도. 예. 근데 LG의 그런 투수들이 물론 지금 어려움을 우리 정우영 선수와 박명근 선수가 좀 했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루키와 루키 시즌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너무나 루키 시즌 때 잘해줬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유영철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리그 전체에 루키급들이 좋은 선수들이 너나 우리 팀 할 것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올해는 또 투수 쪽에서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는 맛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 이런 친구들이 특히 투수 친구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경쟁력이 검증이 되면 이런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야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투수 쪽에서. 그래서 너무 간절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그게 뭐 내가 응원하는 팀은 LG인데 LG에는 그런 투수가 없는데 니네들도 못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런 속 좁은 거 말고 그런 친구들이 자꾸 나와줘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야구가 세지고 예. 또 저 팀에서 잘했어요 투수가. 그럼 그 친구가 7년 있다가 또 우리 팀에 올지 어떻게 알아. 아 돈이면 되잖아. 돈이면. 돈 무슨 돈. 아 7년 있다가 우리 팀에 올지 어떻게 알아. 에? 그런 거잖아요. 뭐든지 저는 꼰대 세대지만 저는 기성세대지만 뭐든지 젊은 어린 친구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도 그렇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왜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보배고 희망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애들이 뭐가 희망이야. 애들이 뭐 돈을 벌어 무슨 어디 가서 학위를 따와. 아니 어른들이 잘해야지 나라가 잘 살지. 저 어렸을 때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이제 알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고요. 육체적으로 한계는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이 지탱할 때 힘이 있을 때 여기서 막 자라주면서 으쌰으쌰 막 해주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구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고참 선수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딱 잡고 있을 때 그 벽을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젊은 친구들이 두려움 없이 막 치고 올라와야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팀이 계속 강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 힘내시고 용기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나이가 어린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나 이렇게 해서 뭐 하지? 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자꾸 기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없고 내가 비록 지금은 남들보다 처져 있는 것 같아도 내일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신 저절로 되는 건 없죠. 젊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김동주 어렸을 때 저절로 됐겠어요? 김도영 지금 저절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김현수 마찬가지, 이승현 마찬가지. 내가 언젠가 나한테 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기회는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딘가에서 그게 2군이든 3군이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봐요. 그러면 기회는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깡다구 있게 잡는 놈과 기회가 왔는데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긴장해갖고 놓치는 거와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할 때 면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솔직히
시험 점수 스펙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 회사에 맞는 어바웃으로 다 학교 나왔을 거고 성적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면대 면에서 갈리는 거예요. 면대 면에서. 그게 뭐예요? 바로 기회가 온 거죠. 어떤 놈한테는. 그래,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근데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버벅대. 그러면 그 좋은 스펙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연고대 나오면 뭐해? 이게 안 돼갖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책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좀 셌지만 젊은 친구들, 야구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본기 연습들 죽어라고 해놔야 야, 너 오늘 선발로 한번 나가봐 했을 때 자신 있게 하지. 막 내보내놨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 막 다르르 떨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회를 잡는 게 김도영이 된 거고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이정우가 되는 겁니다. 난놈들은 달라요. 여러분들 전부 난놈들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는 과연 우리 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난놈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자고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유, 동준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안타까운 선수들이죠. 예. 김호령 선수와 황대인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게 여러분 황대인 선수한테는 한 2, 3년간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가 왔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황대인 선수한테 기회가 엄청 왔었죠. 재작년인가는 4번 타자로 밀어주고. 그죠? 근데 결국 에버리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못 잡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황대인 선수가 못했어요. 연습이 적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큼 분명히 본인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못 잡은 건 팩트잖아. 못 잡은 건 팩트잖아. 100타점 타자고 20홈런 쳤죠. 연속성이 있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연속성을 보여주려면 에버리지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해 아마 에버리지가 2할 4푼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그래도 그 다음에 먼저 기회를 줬잖아요. 살렸어야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만은 사회 프로는 그런 겁니다. 퍼포먼스로 나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호령 선수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툴로 보면 김호령 선수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외야수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타자는 아닙니다. 외야는 방망이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김호령 선수 정도의 수비 센스와 빠른 발과 그런 주루 플레이 거기에 3할만 기록해준다? 그럼 무조건 주전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주전. 근데 지금 기아 외야에는 최원준이 있고요. 외국인 있고요. 나성범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죠? 저기 이 누구죠? 작년에 잘 친 이우성. 그러니까 김호령 선수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런 유형의 선수가 누구냐 하면 김호령, 고종욱, 김성욱 이런 툴덩어리들. 근데 그 싹은 분명히 파란색 싹인데 꽃을 팍 피우지 못하는 선수들. 임병욱, 빙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기아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연봉이 삭감된 선수들입니다. 2025 시즌에. 그런데 문제는 연봉 삭감만 문제가 아니라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과연 이 친구들이 설 자리가 있겠어?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 워딩이 저는
너무 동의가 됩니다. 과연 설 자리가 있겠어? 기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아도 프로기 때문에 자선사업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나를 튕겨야 돼요. 주파나를. 그렇죠. 그런 트레이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습니다. 트레이드 카드로 주파나를 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화처럼 외야수가 필요한 팀에는 기아가 이제 예를 들면 우미 간만이요. 우리 김어령 선수가 사실은 뭐 다들 알겠지만 타격이 조금 약해서 그러지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는 수비와 주루 센스와 엄청난 베이스 러닝을 보유했는데 그쪽 팀은 흐발나게 느려버리제. 생각 있으면 전화 주셔. 이러고 뚝 끊어버리는 거지. 근데 한화에서 그럼 기아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투수를 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기아도 그렇게 투수가 썩 필요하지도 않아요. 거기도 갖출 거 다 갖춰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두산, 한화가 대한민국 투수 빅3인데 뭐 기아가 뭐 투수가 뭐 필요해봤자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 네. 그렇잖아요. 황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에버리지는 그래 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오른손 거퍼 한 방 필요한 팀들 연락해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가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건 저 두 선수의 자리가 그게 또 하필 기아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배우 중에는 송중기가 있죠. 송중기. 네. 야는 송승기입니다. 야는 송승기. 작년 상무에서 상당히 선발로서 잘 던졌습니다. 좌완입니다. 그런데 LG 팬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아시지만 아마 타팀 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쟨 또 뭐야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승기 선수는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공을 군대 가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구 나쁘지 않습니다. 직구 스피드 140, 141 깨끗하게 맑고 순수하게 볼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걸리면 살벌하게 갑니다. 일명 쭉쭉공입니다. 쭉쭉. 볼이 좀 지저분. 손주영 선수는 볼이 지저분한 유형이고 야는 깨끗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마치 김윤식처럼 세상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볼이. 그런데 제가 듣기론 상무에 가서 구속도 조금 평균 구속이 좀 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서 선발로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게 LG 트윈스는 퓨처스 리그에서 씹어먹는 선수가 1군에 올라와서 터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NC에 가 있는 한석현 선수는 LG 트윈스에서 퓨처스에서 수년간 리그 타격 왕을 완전히 다 그냥 타격 부분을 그냥 씹어 먹으면서 3할 그냥 밥 먹듯이
근데 1군에만 올라오면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이재원 2군 가서 공 치면 막 야구장 2개씩 넘어갑니다. 1군에서 올리잖아요. 그럼 수줍어 갖고 헛스윙하고 야 너 2군 내려가. 2군 내려가면 그 다음날 홈런 2개씩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송승기 선수는 한번 제가 속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볼이 깨끗하고 또 구속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노림수에 걸리면 타구가 제어가 안 되고 막 맞아 나가니까. 그래서 볼 배합이 정말 중요했던 투수였는데 어느 정도 구속과 구위가 올라오면 걸려도 범타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상용은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걔는 제구 때문에 안 돼요. 얘는 제구가 되니까 제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올해 뭐 이지강 선수나 우강훈 선수나 이렇게 5선발 후보에 있는데 저는 가장 안정감 있는 친구는 오히려 이 친구가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 가기 전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친구였다라는 게 가장 크게 어필되는 점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구속과 구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면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올해 LG에 좀 새로운 또 신바람을 불어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손주영 선수가 괜찮았잖아요. 이 친구도 또 자완이니까. 하여튼 좌투수가 선발로 자리 잡는 건 축복이죠. 우리 리그에선. 우리나라 리그에서 워낙 좌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 송승기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타티팬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 친구가 선발 로테이션에 나오면 이 친구가 그 친구였구나 라고 기대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이방인님, 좌완 왕국 LG 손주영, 김윤식, 송승기, 이상영, 최채흥이라고. 이방인님 별풍선 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벌금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영도 끼워주는 거예요 왕국에? 쟨 자격정지 아니야? 왕국이 아니고? 쟨 자격정지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이 양반이. 다음 김태형 감독님이십니다. 김태형 감독. 그건 기아 상대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기 연습 경기 보고 뭘.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그러셨죠. 올해 롯데는 전력 보강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윤나 고항손이 메이드 만들어진 것만 해도 엄청난 전력 보강이다. 윤나 고항손이 2024 시즌을 앞두고 제가 타선을 짰는데 윤나 고항손 타선을 짰는데 메이드된 애가 하나도 없어갖고 도대체 누구 갖고 야구할 거냐. 심지어 거기에 손호용은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윤나 고항손이 메이드가 되고 풀타임 2년 차로 넘어갑니다. 롯데의 야수진은 문제 없어요. 경쟁력 있어요. 빠따는. 단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뭘까요? 가장 큰 딜레마. 그게 뭘까요? 롯데의 그렇죠. 성적을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유강남 선수의 활약 여부입니다. 야수진 중에서. 유강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타자가 되면 돼요. 12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완 왕국. 야, 우린 좌완 왕국이야. 알았어? 다 적어. 손주영, 김윤식, 송승기, 이상영, 최채영 새끼들아. 좌완 왕국. 독수리 오영재 멤버 새끼들아. 알았어? 멤버. 감사합니다, 이방희님. 말씀 계속 이어드리면 롯데는 한현희, 노진혁 그리고 유강남 3명을 150억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냉정하게입니다. 그 3명 다 저는 돈값을 전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한현희가 뭐 조금, 근데 한현희 선수도 받은 돈에 비하면 별로고요. 그러면 지금 유격수는 박승욱 선수가 먹었다라고 치고 3루수는 손호영이 있으니까, 노진혁 선수는 뭐 요번에 캠프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를 냉정하게 접었다라고 칠게요. 그렇다고 아예 안 쓰진 않겠지만, 그러면 유강남이 포수로서 엄청나게 좋은 포수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유강남은 롯데 야구의 성격에 맞는 빠따로서 승부를 해주면 됩니다. 담장까지 때려 부셨으니까. 그럼 올해 그냥 포수로 나와서 25개 정도 쳐주면 되는 거예요. 왜? 롯데에 좋은 포수가 손성빈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수술하고 복귀하잖아요. 포수 역할은 손성빈이 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유강남은 포수로서 손성빈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포수의 역할만 보면. 그러면 유강남은 빠따로 승부해야죠. 그게 야수 쪽에서는 롯데가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하위 타선에서 한 방을 빵빵 놔줄 수 있는 LG의 박동원 같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해줘야만 롯데가, 왜냐하면 롯데는 타격의 팀이니까, 그리고 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위타선 아래타선 할 것이 막 터져줘야 되니까 그걸 유강남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 부분이 올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 얘기는 잠깐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가장 제 야구 가치관, 특히 투수 가치관의 제1 덕목인데요. 최일원 2군 감독님 굉장히 노장이신데 여러분들께 제가 일전에 썰전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김재걸 코치를 3루 코치로 이 팀 저 팀에서 다 데리고 가는 건 그만큼 3루 코치로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찾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일원 이제 2군 감독님이 되셨는데, 최일원 코치가 투수 코치로서 OB, SK, NC, LG, 국대 이렇게 많은 팀의 투수 코치를 거쳤다는 건 그만큼 코칭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일 교포십니다. 예전 OB에 입단을 했었고, 당시 OB 투수인 최일원과 MBC 청룡 3루수인 김상호가 맞트레이드가 됐죠. LG가 너무 투수가 약해서. 그리고 김상호가 3루에서 수비가 너무 약하다고, 그리고 공갈포라고 트레이드를 시켜놨더니 오비 가서 김상호는 홈런 20개 때리고 외야수로 골든글러브 타고, 이 양반은 개막전 때 해태랑 할 때 내보냈더니 바로 개막전에 개 맞듯이 맞아갖고 LG에서 쫓겨나고. 이씨, 나는 왜 이걸 다 기억하는데? 난 그걸 다 봤다 얘들아.
암튼 이 최일원 감독이 요번에 삼성에서 2군 감독 겸 투수 쪽을 맡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수들 훈련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투수들 요즘 애들은 다 구속만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커맨드다. 제구다. 근데 그건 많이 던져봐야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볼이 빠르면 분명히 좋은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투수는 제구가 첫 번째도 제구, 두 번째도 제구다. 전 동의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기 양현종이 4년이 걸렸는데 양현종 초반에 개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현종 처음에 입단해갖고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깜베투스 코치가 시합 끝나고 밤새도록 섀도우 피칭하고 야구장 돌고 운동으로 하체. 근데 요즘은 마치 공 많이 던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지가 좀 굳어있다. 근데 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건 각자 선수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케바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에는 100% 동의하냐면 이거에는 100% 동의합니다. 커맨드. 커맨드. 제구. 제구가 안 되면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제가 그랬죠. 국내 투수들은 가운데도 못 던져갖고 항행 아젠 키고 도망다니라고 정신없다 그랬더니 댓글에다 딱 달아놓으셨더라고. 가운데 던지면 다 안타 아니면 홈런인데 크크크 이러면서.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아예 던지면 안 되겠네요. 그럼 야구에 스트라이크 왜 있어?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보통 투수들은 3볼에서 가운데는 다 던지잖아요. 근데 3볼에서 가운데 못 던지는 애들도 많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프로의 1군 투수면 변화구 하나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1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루키 투수들한테 기대한다고. 루키 투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시식하게 가운데 보고 던지면 던질 줄 알면 그 다음서부터 경험이 쌓이면 스스로 터득도 되고 납득도 되고 하면서 노련해질 겁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은데 요즘은 어린애들 리틀 야구 하는 애들한테 변화구부터 가르치고 포크볼 가르치고 지랄들을 합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공을 많이 던지는 건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성인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변화구로 던지고 뭘 해야지. 기본기를 쌓아야 될 때는 패스트볼 위주로 자꾸 던져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성세대가 뭔가를 얘기하면 저 꼰대 저 다 틀린 얘기라고 무조건 치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지 다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젊은 친구들도 곧 시간이 지나면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그럼 그 기성세대가 됐을 때 다시 젊은 세대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또 이 사람들한테 다 틀린 얘기 이럴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때도 똑같다고요. 생각이 다른 거지 다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강팀이 돼가는 길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삼성의 야수진은 너무 좋잖아요. 이제 투수진이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해봐야죠. 삼성이. 이것저것 해봐야죠. 해봐야죠. 무조건. 아, 식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투수 코치 경험이 많은 분이 삼성 2군을 총괄하는 감독이 된 거 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강해져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전문가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빨리 승부 봐야 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박정건 감독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아니, 왜 처음서부터 아니랬지, SSG는? 왜 꼭 SSG는 이슈를 만들고 언론에서 저 두드러 맞은 다음에 꼭 이렇게 하지? 왜 난 이해가 안 된다. 꼭 뭘 욕을 먹고 꼭 정신 차려요, 꼭.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은근히 아니에요.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구단주라는 분들이 야구단에 관심이 많은 건 야구 팬으로서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과하잖아요. 전 그게 오히려 과한 순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팀이 SSG예요. SSG 팬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기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막 구단주들 회장들이 앞선에 나서갖고 뭔가를 막 벌리고 막 뭔가를 안 하잖아요. 근데 SSG는 인수하고 나서 요새는 좀 덜하지만 요새는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으니까 그래도 누가 봐도 회장인 정용진 회장이 너무 사사건건 나와갖고 SNS에 나 얘네랑 밥 먹었어요. 나 요리해서 밥 줬어요. 나 요리해서 뭐 했어요. 얘네랑 사진 찍었어요. 뭐 했어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 유니폼 이거 입었어요. 너무 가벼워. 네. 너무 가벼워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그룹 회장 되고 나니까 언론 노출을 싹 줄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느냐.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 너무 입김이 세신 것 같아요. 너무 입김이 세신 것 같아요. 보세요. 추신수 선수가 어드바이저가 되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박정태 감독이 이군 감독으로 내정이 됐대요. 그런데 내정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됐어요.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야구 이론을 이군 선수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아니요. 무슨 현장 경험이 풍부한데? 언제?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시기도 이상하다. 왜 하필 추신수 전 선수가 그 정식 그 자리가 아닌 어드바이저로 임명이 되고 난 이후 며칠 있다가 이게 선임이 됐는데 이게 우연이냐라고 기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너무 그런 계제가 충분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 며칠 뒤서부터 이제 예전에 음주 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슈들까지 덮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플러스 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태 그 선임자께서 내가 구단한테 부담이 될 것 같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저는 박정태 선수를 선수로서 너무너무 리스펙입니다. 근데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갖고 우리나라는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 서양 문화랑 좀 달라서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도 그 어떤 선수로서 혹은 코치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물론 이제 그쪽도 그네 나라들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슈화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직업과 개인 이슈화는 약간 나누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양 쪽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칼 같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나라는 납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우리가 문화를 갖고 있다면 굳이 구단들이 논란거리를 안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안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태라는 야구 선수의 그런 야구에 대했던 열정, 근성, 플레이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치 감독으로서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싫어 안 돼.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결격 사유가 된다면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오늘 이제 그런 기사도 한번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제가 그 기사를 다룰까 말까 하다가 스포츠나이트에서 몇 번 다뤘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는 않겠지만 유지영 감독만의 문제냐 대표팀을 뽑는데 근데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독 풀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빨리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를 양상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00번 동의해요. 근데 박정태 같은 분이 정말로 지도자로서 문제없이 연착륙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그런 개인적인 예전 과거의 일탈과 이슈로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문화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대두되는 또 이번 스프링 이 트레이닝 기간이고 그다음에 박종건 저 양반은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첫 번째 SSG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 선수로서 뛰었고 그래서 SSG 전 SK서부터 현 SSG까지 선수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구단과의 관계 그리고 밖에서 해설하면서 또 접했던 삼자로서의 야구관들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잘 된 것 같다. 한편으로는 또 저렇게 젊은 분이 감독이 되는 것도 이군 감독이면 나쁘지 않다. 근데 삼성은 정반대로 완전히 노련한 경험이 많은 분을 데려갔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로 보지는 말자고요. 적당히 하자님 그 와중에 해설은 진짜 못해요 라고
파워동주님. 박정태 씨가 음주운전 3번만 있었으면 논란이 덜했을 텐데 버스기사 폭행건이 너무 컸어요라고. 음주운전 3번이나 했어요? 아, 그것도 논란인데 그것만으로도 전 센 거 같은데요. 아, 음주 3번에 버스기사를 폭행까지 하셨어요. 야, 씨. 야이씨!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빠 소고기 먹어도 돼? 잠깐만 6개월만 기다려봐. 구독이 저희 아이들 삼겹살을 소고기로 바꿔줍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아이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몰라요 그건. 예. 구단 분석은 2월 달부터입니다. 예. 홍준학님이 타팀 팬인데 너무 재밌어요라고. 누가 봐도 삼성 팬이다. 감사합니다.